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 세 번째 과를 또 들어가. 왜 들어가냐? 영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보통과에서 영문법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가 1898년이 이제 독립협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만민공동회, 진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정부의 부패한 거 성토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니까 어때요? 고종이 해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재필은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에 있던 사람들이 투옥이 되는데, 이때 주시경도 투옥이 되고, 이승만, 이동영, 양기탁 이런 사람들 다 같이 투옥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해 이제 11월에 풀려는 나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2년 후에 배제학당을 졸업하게 돼요. 졸업하면서 졸업식 할 때 이 감리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아펜젤러한테 세례를 받아. 그래서 감리교인이 돼요. 근데 기독교라는 건 뭐다? 우리나라의 애국 계몽운동,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거에서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게 기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크랜튼도 우리 정동길 공부하면서 이화학당을 만든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었잖아요. 그 부인의 아들이 의학 박사였어요. 그래갖고 정동병원을 세워요. 정동병원에 이 스크랜튼이 와가지고 그 구휼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스크랜튼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 주시경은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같이 이렇게 교습을 해주게 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에는 이 주시경이 뭐를 하냐면 계속 이 영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문법이나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연구 서적을 많이 만드는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정동병원이 있었어. 그리고 상동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동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상동교회 내에 상동청년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상동청년학원에서 누구를 만나? 전덕기 목사를 만나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상동교회 안에 만들어져 있는 상동청년학원의 교훈이 뭐냐? 경천애인이야. 경천애인.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군에서도 나오잖아요. 경천애인.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 중국의 명동학교에 그 학교 태극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십자가도 있고, 당군도 있고, 그게 뭐예요?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를 알 수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전덕기 목사님도 교인이었지만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동교회에 누가 가? 이회영,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웬만한 독립운동 하셨던 분, 안창호, 이동영, 막 이런 분들 다 가서 계셨던 곳이 바로 이 상동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주시경도 여기에 가서 한글을 알리면서 애국 운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은 옛날부터 스승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또 공부했냐? 흥화학교라고 있어요. 누가 지었어? 민영환. 을사늑약 체결됐을 때 자결하셨던 우리의 민영환. 민씨 중에 제일 괜찮으신 분. 민영환. 이분이 만든 학교가 흥화학교라고, 이 흥화학교가 뭐냐면 측량을 주로 하는 학교였어요. 땅 측량 있잖아요. 측량수를 가르쳐주는 학교였어. 그래갖고 여기서 들어가서 측량도 배우고, 정리사라고 있어요. 정리사. 이 정리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학사 공부할 때 나와요. 정리사는 유일선이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만든 수학 전문 학교예요. 거기에 또 가가지고 수학도 배워.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 배워요. 인수분해. 여러분 인수분해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수분해를 배우고 하면서 가장 끝까지 분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최소한의 그 공통된 걸로 나누는 거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중에 그 씨갈 할 때, 그 씨로 나누고 토로 나누고 할 때 그러한 개념들을 여기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때 기하학도 배워.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기하학도 배우면서 이 언어를 가르칠 때 도해 있잖아요. 그림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분이 이분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잖아. 유일선. 나중에 완전한 친일파. 그래갖고 우리나라 수학계의 완전한 친일파. 그러면 또 우리나라 수학계 중에서 친일파 아니신 분 계시잖아. 이상설. 이분이 과학동,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명동학교 갔을 때, 윤동주 마네킹이 있어요. 윤동주 마네킹이 있는데, 윤동주 마네킹이 피고 있던 책이 뭐였냐면 수학책이었어. 그 수학책을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상설의 수학책이었어요. 우리는 시집 같은 게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 서시 이런 거. 수학책이 펼쳐져. 뭐냐면 이상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또 천재잖아. 그래갖고 성균관 최연소 성균관 장인가가 되세요. 그래갖고 이 성균관에서 뭐를 하신 분이다? 수학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신 분이야. 최초. 그리고 초등 수학교사 제일 처음 교과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은 어디서 났냐면 그 과학동화 있죠. 과학동화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야. 그 정도로 이렇게 이상설은 독립운동가뿐이 아니고 외국어도 잘해, 독립운동도 잘해, 가슴도 뜨거워, 그리고 마음도 잘해, 수학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그 재능을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사 유일선만 있는 게 아니다. 이상설도 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래서 측량, 의학,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도 다 배워요. 그리고 독학으로 식물학, 기계학, 종교학까지 하신 분이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느낌. 공부가 취미예요. 막 공부하고 싶어 죽겠어요. 뭐 이런 분이야. 주시경. 그러니까 짧게 살아도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하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이분에게 일어나느냐? 1906년이 됐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딱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들 쫙 얘기하다 보면 꼭 그 기점이 1905년이었어요. 그렇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되면서 이 나라가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민영환도 자결하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이제 갈라지는 거야. 애국운동 하는 교회와 애국운동 안 하는 교회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선교사들이 교회의 비정치화를 선언해요. 그래갖고 상동교회에 있던 그 청년 학교도 선교사가 폐교를 시켜버려. 그러면서 이제 주시경이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종교했는데 딱 없어지는 거 보고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다 우리의 독립을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힘센 나라랑 입김이 센 나라에 휘둘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면함 최익현 선생님 있잖아요. 최익현 선생님 을사늑약에 막 이렇게 그거 하다가 이제 대마도에서 단식하셔가지고 자결하시잖아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에 갔다 온 거야. 탑골 승방에서. 그 탑골 승방이 뭔지 또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보문사더라고. 보문사. 여기 우리가 6호선 타고 2번만 더 가면 보문역이 있잖아요. 그 보문역이 보문사 이름을 따서 보문역이더라고요. 그 보문사는 옛날에 비구니 중심의 그 절인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최익현 선생님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덕기 목사랑 같이 대화하는 게 나와요. 안 썼네? 뭐냐면 전덕기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무력 침략과 정신 침략 중에 무엇이 더 나쁜 침략입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전덕기 목사님이 정신 침략이 더 무서운 거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는 벌써 그러면 이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벌써 서양으로 우리 정신 침략 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덕기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그냥 그 뜻은 들이대 그 형식만 하고 독립운동은 계속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주시경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탈퇴. 그래가지고 종교를 뭐로 바꿔? 대종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홍합나철 선생님. 이게 왜 나오냐 하면 홍합나철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국수망이 도가존. 이게 뭐냐면 국망도존이라고도 줄이는데 국망도존. 나라는 망했어도 정신은 가히 존재한다. 이게 국망도전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정신을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국토는 잃어버렸어. 국토는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뭐다? 역사와 말이 남았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주시경이 요 국망도전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내가
우리가 국토는 잃었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다? 홍합나철의 대종교로 종교를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현배도 대종교 경전을 다 읽고 필사까지 한 내용이 다 나와요. 김두봉 선생도 그렇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주시경에 어문민족주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어문민족주의는 뭐냐? 말글얼 삼위일체 언어관이에요. 이거 제 논문 쓸 때 맨날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었어. 어문민족주의, 말글얼 삼위일체. 근데 이 주시경 선생의 글 있잖아요. 책을 보잖아요. 분명히 그 교육 문법책이잖아. 철학책이야, 철학책. 역은 독립의 기요, 종은 독립의 체요, 어는 독립의 성이다. 성이 없으면 체가 있어도 그 체가 아니요, 기가 있어도 그 기가 아니므로 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역은 역이면 영토, 그 다음에 종, 우리 인종, 그 다음에 말,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성세는 언어의 성세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족의 구성 요소인 지역, 혈연, 언어, 공동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학사에 있어서 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런데 주시경에 그래서 국어 문법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법만 써 있지 않아요. 하늘이 이 지역을 경계로 우리 인종을 낳고, 그러니까 고민을 했겠지.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조상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종을 낳고 그 소리를 명하니 이 지역에서 인종이 소리를 내어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로 사상을 선하여 장백사강. 장백상이 뭐예요? 장백산. 백두산의 4개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백사강에 번성하더니 많은 세월을 지나 단군 할아버지가 개국하신 이래로 신성한 정교를 4,000년 동안 전하는 이는 천연학생 우리 국어른이라. 이래서 고민을 우리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고민하다 보면 어디로 가? 우리의 시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나오는데 딱 대종교가 딱이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대종교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그 말모이 해서 말을 쭉 모으잖아요. 근데 종교의 예를 들어요. 종교의 예를 드는데 제일 위에 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불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종교. 제일 먼저 나온 게 대종교야.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또 한 개가 뭐냐면 국어 문전 음학이라고 있어요. 국어 문법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악이야. 소리. 그 다음에 품사.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 첫 번째 소리에 대한 책이 국어 문전 음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뭐가 나오냐? 넓고 끝이 없어. 위아래 가운데 바깥이 없는 저 우주에 하나가 있어 사방에 가득하니 생멸과 시종이 없는지라. 이거 국어책 같으세요? 완전 철학책인 거야. 그래서 제가 최연배를 철학으로 이렇게 이야기 풀었던 거거든요. 논문에 생멸과 시종이 없어.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거. 천부경이랑 비슷한 거야. 그 사이에 무수한 물체가 있으니 다 이를 따라 이루어지고 또 모든 물체가 각각 이를 따라 명한 본성이 있는지라.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모든 존재의 주인이고 천이라. 상제라 함이 이를 이름이다. 이거 대종교 공부한 사람은 딱 보면 알아. 대종교군. 느낌 아시는 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 국어 문전 음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철학적인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막 철학적인 것만 하신 게 아니야. 아까 뭐예요? 수리, 과학 이런 거 다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국어 문법 책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쓴다. 이걸 해요. 근데 이거는 세종대왕이 했던 말 그대로인데 이게 도중에 막 혼탁해가지고 없어졌어. 막 그러다가 다시 초성을 종성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훈민정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시경 때 와서 뭐냐 하면 자음과 모음 2가지로 구분해요. 그리고 이자병서, 다른 글자 2개 쓰는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고 동자병서, 이렇게 쌍디귿, 쌍기읒, 쌍비읍으로 통일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시경은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원래 그 뜻을 살리면서도 쉽게 간편하게 쓰는 이런 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한국어문법 책 주시경저. 그래서 1문 답, 2문 답, 3문 답, 4문 답 이래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말이 무엇이뇨, 뭐 그 뜻을 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뭐냐, 무엇으로 말이 되는가? 1문이야. 소리가 말이 된다. 답, 소리는 무엇인가? 소리는 그 운이 동하여 퍼져나가는 것이니 부딪혀서 울리는 것이다. 음은 공기의 파동이니 공기가 없으면 음도 없다. 과학이죠, 과학. 이거 국악박물관에 가면 이 얘기 나와요. 국악, 그 음악할 때 진동, 우리 과학으로 배웠잖아요. 이 진동이라는 거를 이때 아셨어. 그리고 말은 어떻게 듣는가? 끝내주죠, 이거. 음이 움직여 퍼져나가서 사람 귀청을 울려 듣는 경락을 통하여 뇌로 들어가며 신이 깨닫는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백포서일이 쓴 대종교에 이런 거 나와요. 강제인해 이런 거 있거든요.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이런 건데 거기에 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벌써 뇌로 들어가서 어때? 신이 깨닫는 게 소리고 우리의 말이고 글이다. 전율 와야 되는데 이 대목이 있어. 이렇게 이게 대한국어 문법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이미 아셨던 거야. 파동도 알고 우리 인체 아까 의학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의학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정신적인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몰랐죠, 솔직히. 이런 내용인지 몰라. 또 국어 문법이라는 책에는 어떻게 써있나 봤어. 너무 어려워. 제가 이거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국어 문법은 총 3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소리갈, 음성학이죠. 그 다음에 기난갈이 뭐냐면 씨갈이라고 그래요. 품사야. 그 다음에 짬듬갈인데 이거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시경이 아주 중요한 게 씨와 토로 갈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부적인 거는 국문의 소리, 기몸 박궁, 기뜻 박궁, 기몸햄, 뭐 이런 우리가 볼 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순 한글로 우리의 문법을 이야기하는데 한자로 써서 되겠냐 해서 순 한글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난갈이라서 이 기라는 게 품사예요. 기난갈. 그래서 기를 구품사로 이야기했어, 이분은. 지금은 칠품사인데 옛날엔 구품사 해가지고 임, 엇, 움곁, 잇, 언 여기까지가 뭐 이렇게 하고 놀, 끝. 놀은 뭐냐 하면 감탄사야. 놀은 감탄사고 끝은 종결어미 뭐 이런 거예요. 다 그 뜻이 있더라고. 입은 체언. 우리가 잘 아는 체언. 엇은 관계하는 뭐 과와 뭐 이런. 하여튼. 그리고 짬듬갈이 있어요. 짬듬갈이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이미가 있고 쓰미가 있고 나미가 있어요. 이미가 뭐냐면 주어, 그 다음에 쓰미는 목적어, 그 다음 나미는 수어. 그 나머지 와닿죠? 쓰는 거잖아, 서술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형용사라든지 그 꾸며주는 건 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미, 쓰미, 남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란 얘기하냐면 말이라는 건 언어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말과 일과 마음 3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있어. 이 존재 있는 것은 일이야. 현실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이면서 책, 티읕하고 쓰는 건 기호야. 그 화자, 해석자의 태도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언어, 문법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국어학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학자들이 주시경 진짜 대단하다 하는 말이 이 말이래. 똑같은 말도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이거랑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그 의미와 화용 언제 쓰이냐에 따라 다르듯이 그거를 그대로 잘 분석해가지고 점수만 뽑아낸 거야. 이게 바로 그런 인수분해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만 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경이 대단한 이유가 이런 거더라고. 문법적으로도. 이 책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렇게 그려놨어. 푸른할 때 우리가 이 푸르다 하는 그 의미하고 이 니은을 또 분리해 하는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진짜 의미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거야. 나중에 이 한글 맞춤법을 할 때 이승만하고 최현배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거든요. 50년 이후에. 그게 뭐냐면 이승만은 발음 기호대로 쓰자였어요. 같습니다 할 때 같습니다라고 써야 된다. 근데 아니다. 같습니다라고 써야 된다가 최현배야. 왜냐하면 그 정수 그 뜻은 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연배의 주장이고 이승만은 야 그냥 말 나는 대로 하자 하는 거였어. 이렇게 그림 보세요. 이렇게 도해를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글 공부를 시켰어. 그리고 또 이분이 시도한 게 뭐냐면 이분은 기존 틀에서 다 벗어나서 다 해본 거예요. 풀어쓰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풀어쓰기가 뭐냐? 이거 다 한글이에요. 마친 보람. 졸업장이야, 졸업장. 수료증이야. 마친 보람이다. 그래서 요새 한글 학회에서 뭐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면 마친 보람식, 마친 보람 이런 거 뭐 플랜카드 들고 있는 거 많아. 마친 보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데, 어디서 태어난 출생, 난제, 생년월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면 최현이야. 최현배의 다른 이름이 최현이거든요. 최현배가 됐고 이게 나와 있어. 이건 뭐냐? 어른이야. 어른이 어느 어른이냐? 솔번매라는 분이고 스승은 누구냐? 한흰샘이야. 주시경이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뭐냐? 마침보람에서 난데 꼴, 말.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고을, 마을. 난데는 해달, 날. 언제냐? 최연이. 뭘 맞췄냐? 그러면 이제 그 과목이 뭐였냐? 이거야. 소리, 시, 다 했나? 이 말이거든요. 내즌 46회. 셋째, 이게 단기예요. 단기로 썼고, 설범매 한임샘이다. 그래가지고 현대로 하면, 남형우, 그 다음에 주시경, 4246년에 했다.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풀어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조선 그 사전 만들 때 요걸 다 풀었었어요. 그래서 또 얼핏 보면 무슨 암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풀어쓰기는 실패했죠. 풀어쓰기를 우리가 안 하고 이렇게 네모 안에다 넣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타자기. 왜냐하면 이때 1900년대 초에 타자기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타자기. 저게 뭐예요? 지금 핸드폰, 컴퓨터. 이건 거야. 그래서 최연배 선생이 타자기 개발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 주시경의 풀어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거죠. 가장 이분이 중요한 게 뭐 한 3개로 나누는데 처음에 우리 한글을 많이 연구하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죠. 인간은 나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야? 새끼들을 만들어놔. 제자들. 나를 복사하는 거지. 나를 복사한 제자들이 몇 병? 550명. 바로 1907년에서 1914년에 학위 강습회를 계속해요. 뭐냐면 여름방학 때 중심으로 이거 강습회를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와? 외설 최연배 선생 나와. 백연 김두봉. 김두봉 선생의 호가 백연인 이유는 하얀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백두산 얘기죠. 물불 이극노. 이극노는 이제 다른 뭐 고투도 있는데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하시는 몸을 불살라져서 물불. 그다음 가람 이병기 이분 있죠. 우리가 시조 시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오랜 그 고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주시경의 제자예요. 환산 이윤재 대표적인 조선어학회에서 나중에 주시경 선생이 죽고 그 다음에 대표가 이극노였고 그 다음에 이윤재였어요. 이분이 호가 환산이야. 이 환산은 뭐냐 하면 환인의 그 환자를 써가지고 우리의 환웅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환산이라고 호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명균, 장지영, 정열모, 김윤경, 권덕규 이런 분들이 다 조선어학회를 만드신 분들이고 주시경의 제자이면서 다 대종교 신자였어요. 이분들이. 특히 김두봉 선생은 홍합나철 선생이 나중에 자결하잖아요. 홍합나철 선생이 폐식호흡해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때 6명의 수제자가 그 옆으로 따라가거든요. 그 6명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래서 대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1938년 이후에 그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다들 그 웬만한 민족주의자들은 다 개량을 해버려요. 친일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친일 안 하는 무리가 있었어. 누구다? 대종교 출신들이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모교변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대종교 신자들 조선어학회에서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에 일어나면서 30명이 넘는 조선어학회 사람들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대종교 신자들도 다 잡아가요. 그래서 고문을 해가지고 이 중에 이분이 돌아가세요. 이윤재 이분이 거기서 고문받아서 죽는데 그 기록에 보면 너무 눈물 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공부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폭력에 너무 처음 당하는 거야. 그래서 때 너무 맞으면 그 보름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가 2개가 빠지고 생리가 빠지고 귀가 양쪽 귀가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 사이가 찢어졌다는 거야. 이 사이가 찢어지고 나중에 함흥 감옥에 갇히세요. 함흥에 영하 30도 막 이렇게 가는 그 감옥에서 동상이 열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지면서도 물을 못 드셔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세요. 감옥에서. 그리고 최현배, 이극노 이런 사람들은 산송장으로 나중에 해방이 돼서야 이제 나오게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선어학회 이 글과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 주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정세권 그분들 돈 다 내고 했던 그런 후원해줬던 분들도 이때 잡혀가가지고 고초를 겪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국가 민족을 위한 인재 양성, 한글 보급 국어운동, 문법 이론 체계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베트남 시간에 배웠잖아요. 월남 망국사 쓴 사람이 누구였죠? 베트남의 이상설이라고 하는 판보이 쪼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판보이 쪼우가 쓴 책인데 판보이 쪼우하고 중국의 량치 차오하고 이 망명객이었어. 둘이 대화를 하는 걸 쓴 책이 월남 망국사였는데 이 책을 프랑스 침략과 그 독립운동 했던 거 우리 월남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이야기를 주시경 선생이 순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배포했어. 그래서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금지서가 몇 개 있잖아요. 그 금지서 중에 이 월남 망국서도 금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을 막 일으키는 정신을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이에요. 이제 그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글이라는 그 말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되게 주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학설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정리해준 글이 있어. 아까 그 이윤재 있잖아요.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돌아가셨던 그 이윤재라는 분이 한글 강좌 1강 한글의 말 뜻에서 밝히셨어. 뭐라고 썼냐? 역사를 상고하면 조선 고대 민족이 환족이며 나라 이름이 환국이었다. 환의 말뜻은 곧 한울이다. 조선 사람의 시조 단군이 한울로서 명칭된 것이다. 그래서 환은 한과 같은 소리로 한울의 줄임말이 되었고 그만 한이란 것이 조선을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삼한이란 명칭도 이에서 난 것이고 근세의 한국이란 명칭 또한 이에서 난 것이다. 또 한이란 말의 뜻으로 보아도 크다. 하나라. 그래서 한울이란 말로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 글을 한글이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딱 여기 얘기해 놨어. 그래서 한글의 한이란 결의의 글, 한이란 나라의 글, 곧 조선의 글이란 말입니다. 라고 이 이윤재가 조선어 학회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되게 우리 강사님들한테 또 좀 느낌이 있을 거를 봤는데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조선어를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이래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조선어 쓰는 게 좋아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이유는 조선 사람이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선생이 재미있으니까가 13개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선생님이 재밌으면 나도 그 과목이 좋아. 그거야. 우리 강사님들 재밌게 해야 돼. 어디 가서 뜨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재밌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실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궁중에도 다 편지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말로 하면 잘 안다, 쉬워.
그런데 싫어하는 아동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한자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일 마지막 거였어요. 이 세상의 조선어는 무용.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언제 해방이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썼던 그 세 명은 나중에 해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 교훈은 뭐다? 재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조선 사람이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사님들이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시경 선생님이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거동과 언어를 보고 본받게 되나니 어머니가 학식 있고 거동이 점잖고 언어가 바르고 의사가 슬기로우면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본받아 좋은 사람이 될지라.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 어제 어쨌던가 우리 아들에게. 어머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강사님들이시니까 마지막 PT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요거 우리 한글 박물관 가면 요거 많이 했잖아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니라. 이 앞에 어떤 문장이 있나 봤더니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해 살기를 서로 도와줘.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글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 시대에 그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진짜 이 우리나라 민족과 인류를 위하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의 가슴을 때리는 말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에게 남은 게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다문화. 지금의 이 사회에서 외국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옳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말만 가르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AI랑 마찬가지야. 뭐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혼을 가르쳐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뭔가 뺏어가거나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또 뺏거나 이런 그냥 관계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서로 뜻을 통해서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덩이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 이 말로써 그리고 역사가 지금 엄청 다르잖아요. 북한과 우리의 역사가 아주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같이 통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의 한글 학자들이 같이 남북 통합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또 우리가 중요하잖아. 1914년 7월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대종교 사람들이 다 1910년에 나라를 잃고 10년, 11년에 많이 만주로 다 가잖아요. 가시면서 이 주시경 선생님도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그 망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큰절하고 준비하고 있던 때에 급체를 하셨어. 찬밥을 드시다가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안 돌아가셨어.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 응급을 하러 갔는데 그 의사가 죽인 거 아니냐. 여기는 이제 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너무 과로하셨어요. 하루에 10몇 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앉은 자리가 식을 새 없이 다니셨다. 그리고 보따리에 그땐 교재도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책들 나눠주고 다시 걷어. 이래가지고 싸매고 다른 학교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주보따리, 주보퉁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과로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자식이 5인데 애들 이름을 다 새매, 흰매, 솔매, 봄매, 인매로 지었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호적에 올리려니까 한자가 아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삼산, 백산, 송산, 춘산, 왕산 이래가지고 자녀 이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때 홍제동 그쪽에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계셨다가 최연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가족모로 모셨어. 이 최연배 선생님이 수제자잖아요. 60년에 그래갖고 저기 진접 저기 묻혀 계시다가 81년에
국립서울현충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찾아가 보려고 어딘지 찾아봤어. 그랬더니 제2유공자 묘역에 묻혀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로 여기 가잖아, 여기. 그쵸? 여기 무선열재단 있고, 여기 임시정부 요인 묘역 있잖아요. 다음에 요 가서 저 끝에 주시경묘를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